떨고 있는 중진들 꽤 많을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주말부터 여당에 불리하다고 꼽히는 그 지역에 당 중진들 거기서 출마해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관훈 토론에서요. 험지에 나간다면 업어줄 거라고도 했습니다.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것, 이런 식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제가 우리나라에는 정당의 대표 중 가장 유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공천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는 대표입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지에 갈 수 있는 스타급 인재들이 자진해서 우리 당의 승리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험지로 자진해서 나간다면 저는 업어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점도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감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고 오직 저는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업어줄 거라고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 설명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상남도 지역. 어제 전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의원 화살표대로 원래 이쪽 산청하명 거창 함천이었는데 이쪽 양산 가서 김두관 의원과 싸워라라고 했는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얘기. 또 다른 중진인 조혜진 의원, 밀양, 의령, 합만, 창녕의 지역구인 조 의원에게 김해 가서 지금 야당의 민주당의 현직 의원과 한번 붙어봐라라는 게 공개 요구가 나왔어요. 또 하나 지도가 또 있습니다. 바뀌었나요? 어제 서병수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요구를 했고 부산 진갑인데 부산 북강서각 가서 전재수 의원과 싸워라라고 했고 오늘 실제로 서병수 의원이 이게 화답했고 거기 가서 싸워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혜진 의원까지 험지 요구를 했다. 허민 기자님, 뭔가 네. 국민의힘이 험지 출마, 민주당보다는 선공, 이제 시작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예. 왜 이 영남 중진들을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예. 또 험지 출마도 험지 출마지만 왜 부산 경남 PK 지역인가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말씀을 드렸던 전략지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지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총선에서의 전략지도 가장 중요한 적이 일단 어디입니까? 예. 수도권이죠, 일단은. 그러면 수도권이 으뜸이라고 한다면 저는 으뜸에 버금가는 지역이 바로 PK, 부산 경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롱스토리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서울, 경기, 인천의 121석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열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열세를 어떻게 만회해야 되느냐? 결국은 지금 PK와 TK, 경북과 경남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65석인데요. 경상도가. 호남이 28석입니다. 여기를 단순해서 빼면은 37석이 남죠. 예. 이 37석을 다 이기고 가져와야 아하. 이걸 가지고 수도권의 열세를 만회하는 거예요. 아하. 예, 수도권의 121석에서 37석을 빼면 한 84석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전제는 뭐 강원 8석, 제주 3석, 그다음에 충청이 아마 28석일 텐데 예. 합해서 39, 한 40석 되는데 그걸 20대 20으로 반분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 84석 정도 남는 거를 결국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반으로 나눠야 겨우 일당을 열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PK에서 잘 싸워줘야 되는데 PK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부산 경남에서 못 이기면 총선 승산이 없다. 이 결론이 나왔다. 부산 경남에서 다 가져와서 그래야 수도권에서 한 40석 정도를 가져가야 일당을 겨뤄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부산 경남에서 이미 6석인가요?를 민주당이 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강벨트가 아니라 낙동강벨트에서 5석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경남의 중진들을 험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5석 전체 부산 경남에서 아마 6석 중에서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5석이 낙동강 벨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병수, 오선 의원한테 또 어려운 북강서갑으로 가라. 그죠? 전재수 의원과 붙어라. 예, 전재수 의원과 붙어라. 그리고 또
그 누굽니까? 그 김태호 의원, 그 경남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 지명까지 받았던 김태호 의원, 삼선 의원한테는 또 양산을이죠. 김두관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지역으로 가서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조혜진 의원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렇죠. 또 하태경 의원 얘기도 하태경 의원이 아니라 그 누굽니까? 그 조경태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부산에서 중진. 그렇습니다. 부산의 중진 조경태 의원이 이게 사하을인데 예. 옆 지역 사하갑에 최인호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민주당에 최인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으로 와서 붙어서 이겨달라. 예. 이것이 바로 PK 지역이라고 하는 전략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 즉 으뜸까지는 안 가도 버금가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 PK 지역의 낙동강 벨트에서 꼭 이겨서 돌아와라. 그래야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 또는 1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서병수 의원은 아까 입장을 밝혔는데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 김태호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기자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길게 개괄하셔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실 나중 문제고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이기는 공천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총선 정말 많이 긴 시간 지켜보셨을 텐데 매 총선을 그렇습니다. 몇 대 예. 총선을 이렇게 자객 출마 중진들 자객 출마했을 때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다는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이렇게 험지 출마 자객 출마 시키면 잘 될까요? 국민의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이 분들이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이 지역은 예. 사실은 이분들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 웬만한 분들을 좀 내용이 있는 분들을 보내면 될 만한 지역들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플러스 게임 아니면 제로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서 되면 훨씬 좋은 거고 아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떨어져도 그다음에는 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정책 동원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배를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여권은 나름대로 여기서 누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뮬레이션도 좀 하고 또 서베이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김두관이라는 사람, 김태호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 지명까지 되고 경남도지사를 지냈고 전국적 인물이죠. 예. 서병수 의원도 5선을 지낸 전국적 인물이고 부산시장을 지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가면 할만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일부러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너 나가서 떨어지면 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길 가능성을 보고 저는 여기서 당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중진 험지 차출 말고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그 서정욱 변호사님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에 하나였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박진, 이원모 두 사람 어떻게 똑같이 강남을 쓸 수 있냐라는 취재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당의 결정 조건 없이 따를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박진 장관을 겨냥한 걸로 봐요. 두 분에게 틀린 게요. 박진 장관은 사선입니다. 예. 그다음에 장관했죠. 그다음에 종로의 아들입니다. 아무 강남에 연고가 없는데 이를 사선까지 하고 장관까지 하신 분이 강남을에 온다 양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아무 연고 없다기보단 지난번에 강남을에서 강남 쪽에서 고향은 이제 지역구에서 종로에서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원모 비서관이죠. 이분은 청년입니다. 80년 청년이에요. 예. 그다음에 정치 신인입니다. 예. 그다음에 개포동부터 강남에서 초중고 연고가 있어요. 고향. 예. 근데 이런 분이 그러면 어디 험지갑니까? 험지가면 이원모 비서관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고 오랜 정치 다선 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이 정도 청년이고 그다음에 신인이고 그다음에 1등 공신입니다. 정권에. 예. 그다음에 연고 있고 이런 분이 원래 강남을의 전략공천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박진 장관이 거기 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이 지적인 게 아닌가. 저는 거꾸로 이원모 비서관이 오히려 당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 일임하겠다. 예. 아무데 가겠다. 예. 근데 박진 장관은 아직도 반응이 없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박진 장관을 이렇게 다른 데나 험지에 출마시키는 게 맞고 예. 그다음에 신인인 청년 연고 있는 이원모 비서관을 강남을에 공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박진 장관도 뭔가 전 장관도 반응이 나왔던 것 같고 뭐 긍정적으로. 다만 이원모 전 비서관 얘기는 조건 없이 따를 거다. 강남을 말고 내가 굳이 고집하지 않고 당의 판단대로 하겠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 중진 험지 차출 혹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도 여러 가지 이제 지역구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공천 과정 안에서 처음으로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 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좀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과거 이제 뇌물수수 의혹으로 이제 공천에서 배제가 된 상태인데 암처럼만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고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 거의 실명 수준으로 거론하면서 오늘 그 본인이 왜 공천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요약을 하자면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큰 칼을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큰 칼을 빼려면 이제 큰 힘이 필요하고 한데 그때 이제 팔꿈치에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맞고 쓰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엄격하게 국민의힘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조차도 그 기준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최종 판결을 받아야 된다. 도덕적 지탄을 받는 범죄라 할지라도 그런 조항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기준에 이재명 대표가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은 기준은 분명한 것이고 예. 김성태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 재판 중이지만 이미 그 확정 판결을 받았던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글쎄요, 이게 핵관이라든지 누가 자의적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저 설명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고, 근데 앞으로 또 한번 지켜볼 만한 것은 굉장히 이제 윤핵관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떤 결심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성태 전 의원 또 국민의힘 탈당을 해서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무소속 출마가 더 어렵습니다. 혹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상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저희 제작진이 김성태 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 탈당 얘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핵관, 윤핵관, 친윤계, 박성민 의원이라든지 혹은 이철규 의원을 직접 겨냥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이철규 의원이 바로 반박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예. 제가 근데 김성태 의원 판결문을 좀 분석을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입니다. 예. 제3자 뇌물. 근데 채용 비리는요. 예. 업무방해죄예요. 채용 업무를 방해하잖아요. 예. 이 말은 위계 위력에서 업무방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때 이석재 장관 국감 그 출석 안 하는 대가로 이게 특혜가 일부 있었다. 이래서 1심에 무죄고 2심, 3심이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예. 저는 이게 4대 기준에 채용 비리 업무방해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뇌물은 배제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치자금이나 뇌물은. 따라서 저는 기준에 원천적으로 해당되는지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기여한 게 드루킹 특검부터 얼마나 당을 위해 많이 했습니까? 예. 이런 게 좀 참작해서 공간에서 3분이라든지 좀 이게 두는 게 필요하다. 너무 이거는 가혹한 것 같아요. 반면 이제 그런 기준들의 참작 여부가 과거에 김성태 전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활약했을 때 그 부분과 지금 현 한동훈 비대위 당 지도부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거니까요. 일단 첫 번째 파열음 얘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얘기를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